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원가 계산 과목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학습하실 내용은요. 바로 제조간접비 원가에 대한 배부입니다. 원가의 배부가 사실은 내용이 조금 많고 자격시험 같은데 출제 빈도가 조금 높다,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저희가 앞 시간 수업 마치면서 부탁을 드린 게 이번 시간 하게 되는 원가 배부에서는 계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바로 계산기요. 계산기 가져오셔야 학습이 정상 가능합니다. 없는 분들 잠시 멈춰놓고 계산기 데리고 오세요. 자, 이번 시간 저희가 학습하실 내용은 바로 원가의 배부인데 원가의 배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배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까지 학습을 하실 겁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는 실제 배부를 학습하시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이어서 강의 진행을 하려 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가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원가의 배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원가 배부는 사실 제가 앞에서 이미 언급이 학습을 하신 내용에 해당합니다. 원가 배부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본다면 제품의 생산에서 소비된 원가가 있을 때 공통원가, 이걸 다른 말로는 간접원가, 간접비라고 했습니다. 자, A나 B나 C 제품에 같이 사용한 경비가 있다, 원가가 있다. 그럼 이 원가는 간접비는 A와 B와 C에 뭘 해줘야 된다?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900원이라는 간접비가 발생했을 때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C가 얼마인지 900원을 A, B, C 세 개로 나누면 300원, 300원, 300원 나누면 된다.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한 간접비를 둘 이상의 제품에 나누어 주는 것, 이걸 우리가 원가 배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900원을 ABC에 나눌 때 300원, 300원, 300원은 그냥 나눈 거죠. 똑같이. 근데 실제 원가 배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원가를 공통원가를 집계를 해서 배부 기준, 인위적인 배부 기준에 따라 원가를 배부합니다. 원가 배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ABC 나눌 때 무엇에 의해서 나눌 거냐? 바로 기준에 해당한다. 기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원가 배부를 왜 하냐라고 묻는다라면 전제적인 조건은 정확한 원가를 위해서 원가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그게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의사결정에 합리적 수행을 한다. 경제의 올바른 성과평가와 동기부여를 한다.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최후자산과 금액이나 이익을 결정한다. 계약금액 결정한다. 여기 나오는 이 원가 배부 목적에 대한 이런 원론적인 설명은 필요 없다. 그냥 눈으로만 정리하자면 원가 배부는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한 원가 계산을 위해서 원가 배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컨대 자격시험에 원가 배부 목적이 아닌 거 묻잖아요. 나오는 보기 중에서 제일 덜 좋은 말 찾으시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제일 덜 좋은 말 찾으시면 돼요. 자, 원가 배부를 하는 순서, 절차라고 한다면 원가 배부 대상, 어떤 걸 나눌 건지 대상을 선택해서 그 대상에 대한 금액을 집계를 합니다. 그리고 원가 배부를 하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원가 배부 방법, 무엇에 의해서 나눌 거냐, 이걸 우리는 기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원가 배부에서 첫 페이지 보셨는데 여기서 기억할 단어는 딱 네 글자만, 원가 배부 요 네 글자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참고로 듣고 흘리셔도 됩니다. 자, 원가 배부라는 네 글자 기억해 달라고 그랬고요. 이 뒤에 반드시 따라온 내용이 뭐다? 기준이다. 원가 배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그게 우리가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인과관계, 수혜기준, 부담 능력, 공정성, 공평성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챙길 라인은 인과관계 하나입니다. 순서대로 가볼게요. 인과관계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인과관계는 뭐로 연결되냐? 전력량, 전력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력비라는 경비가 발생했는데 이걸 ABC 제품이 어떻게 나눌 거냐? 나누기 3, ABC 똑같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전력비는 전력량에 따라 나누는데 전기를 많이 썼으면 그만큼 원가가 많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력비는 누진세죠. 전기를 2배 많이 썼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2배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력량에 따라서 나눈다. 과정에서 결과가 이루어진다. 그걸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하고요. 이것이 바로 원가 배부 방법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기준이 정확하게 나온다. 특정한 기준이 정확하기 때문에 결과도 정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혜 기준이라고 있는데요. 원가에 의해서 경제적 효익이 발생했을 때 그 효익에 따라서
비례해서 원가 배분을 한다고 나오는데 이 수혜 기준의 대표적인 건 광고 선점입니다. 자, 특정 회사에서 기업의 광고를 진행을 하고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A 제품, B 제품, C 제품의 원가를 산입을 할 거다. 광고비를 A, B, C 제품에 나눌 건데 이걸 어떻게 나눌 거냐라는 거예요. 수혜 기준의 수익자 부담이라고 하는 건 이 광고 선점비가 A, B, C라는 이 각각의 제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건데 이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광고 선점비는 광고 전의 매출의 금액과 광고 후의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 전보다 광고 후에 B 제품이 매출이 제일 많이 늘었다라고 한다면 이 광고 선점비를 B에 제일 많이 주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보신 인과관계보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부담 능력,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제일 고가의 제품이 가장 많은 원가를 부담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이런 것이 공정성과 공평성에 맞게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다른 내용은 그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전력비요. 뭐 좀 더 보탠다면 수혜 기준의 광고 선점비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 부담 능력이나 공정성, 공평성은 그냥 눈으로만 듣고 흘리는 걸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원가 배부. 그러면 뒤에 누가 따라온다? 기준이 따라온다.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원가 배분의 기본적인 정의를 한번 볼 건데 원가 배분 무슨 사자성어 같아요? 우리가 원가 집합이 짓게 된 공통원가 첫 번째 용어입니다. 이 공통원가를 다른 말로 하면 간접원가가 되죠. 이 공통원가를 기배부 기준, 정해진 배부 기준에 대응시킨다. 그걸 원가 배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기준 자체가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원가 배분으로 대체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제조 간접비가 바로 원가 배분의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는 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자 예제 문제 하나 나오네요. 여러 종류의 제품 제조를 위해서 자 A, B, C 여러 종류의 제품 제조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소비되며 특정 제품에 직접 부과할 수 없다. 이 말은 간접에 해당하죠. 원가로서 원가 기간 동안 총액을 집계해서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한다. 이게 용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원가 배부가 답이 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원가가 뭐냐라고 묻는다는 건 제조 간접비를 얘기하겠죠. 제조 간접비를 선택을 해서 원가를 나누어 주는 절차를 원가 배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공통비 간접 원가에 해당합니다. 문제답 확인시켜 드렸고요. 다음 내 넘어가시면 원가의 배부와 배부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배부나 배부 기준은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다. 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네. 제조 간접비 배부 한번 가보죠. 제조 간접비 배부한다. 원가 배부라고 했는데 간접 재료비, 간접 노비, 간접 경비, 간접 재료비와 간접 노무비와 간접 경비를 합하면 그것이 바로 간접비죠. 제조 간접비. 공통 원가입니다. 이걸 제품 제조에서 공통적으로 원가 발생했을 때 각 제품별로 추적 부과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때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한다. 이걸 우리가 원가 배부다라고 했고 이 원가 배부할 때는 중요한 것이 뭐였다? 기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가 배부는 실제 배부법과 예정 배부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실제 배부법은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할 내용이고 예정 배부법은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하실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제 배부법은 실제로 발생한 금액을 예정 배부법은 예정 발생액을 기준으로 배부를 하는데요. 실제 배부법이라고 하는 건 원가 계산 기말에 실제로 발생된 제조 간접비를 각 제품에 배부합니다. 반면에 예정 배부법은 연초에 미리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를 산정해 두었다가 그걸 배부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 배부와 예정 배부의 가장 큰 차이점을 짚고 간다면 실제 배부는 사후 배부라고 합니다. 다 만들고 난 뒤에 나중에 배부라는 것이고 예정 배부는 사전 배부라고 합니다. 먼저 하는 거. 저희가 이번 시간 학습을 하실 내용이 바로 실제 배부이기 때문에 예정 배부는 접어놓고 넣어두고 실제 배부법에 대해서 이게 사후 배부 나중에 한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원가 계산하는 기말 다 만들고 난 뒤에 실제로 발생된 간접비 배부한다. 그래서 사후 배부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실제 배부법은
정확한 발생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럼 반대로 예정배우법은 예상액이니까 정확도가 높진 않죠. 넣어두려 해놓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네. 실제배우법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배우법이 정확하고 예정배우법이 정확하진 않는데 예정배우법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실제가 아니라 예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넣어두겠습니다. 설명 안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네. 제조간접의 실제배부 한번 가보죠. 실제배부는 사전이 아니라 사후 배부다. 나중에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사후 배부, 나중에 하기 때문에 특징이 하나 있다면 이 사후 배부하는 제조간접의 실제 배부는 정확도가 뭐하다? 굉장히 높다. 원가가 정확하게 계산된다 라는 겁니다. 원가 계산 기말에 나중에 실제로 발생한 간접비를 제품에 배부합니다. 여기에는 가액법이라는 것이 있고 시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액법, 시간법은 분류긴 한데 바로 기준입니다. 가액을, 금액을 기준으로 배부할 수도 있고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할 수 있다. 직접 재료비법, 직접 노무비법, 직접 원가법, 그리고 직접 노동시간법, 기계작업시간법이 있는데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기준입니다. 네. 직접 재료비법이라고 하는 건 직접 재료비에 의해서 나누겠다는 거고 직접 노무비법은 직접 노무비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직접 원가법은 직접 원가 기준이죠. 직접 노동시간법은 노동시간이 기준이고 기계작업시간법은 기계작업시간이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가 배부라는 공식이 있는데요. 원가 배부 공식은 배부하는 거니까 배부할 금액, 배부 금액을 기준의 합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원가 배부할 금액이 있다. 나눌 건데 이게 해당되는 기준이 있다면 기준의 합으로 나눈다. 그리고 이 금액에다가 계산된 금액에다가 실제 발생한 기준을 곱해줍니다. 이걸 우리는 공식인데요. YCCD 공식이라고 합니다. YCCD. 완전 최첨단 공식입니다. 별표, 빵, 밑줄 쫙쫙 뭐 이런 거. 네. 원가 배부의 기본 공식인데 배부 금액을 기준의 합으로 나눈다. 여기서 다시 기준을 곱한다 라고 나오는데 이 공식은 뭐 뒤에도 나올 거니까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제조간접의 실제 배부에서 가액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 세 가지 있었죠. 직접 재료비법, 직접 노무비법, 직접 원가법이 있는데요. 직접 재료비법의 공식입니다. 직접 노무비법의 공식이고요. 직접 원가법의 공식입니다. 몰라야 된다. 네. 직접 재료비법은 직접 재료비가 기준이 되고 노무비법은 노무비가 기준입니다. 직접 원가법은 하나 당황했다. 직접 원가예요. 네, 직접 원가. 네. 기본적으로 직접 재료비나 노무비나 원가 기준 낸다는 건데, 자,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는 여기 나온 이 공식 하나도 외우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게 있다만 볼 거고요. 저희가 외울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 조금 전에 보신 거 원가 배부 공식이었습니다. 배부 금액을 기준의 합으로 나누고 여기다 기준을 곱한다. 이 공식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유명한 YCCD라고 했으니까 완전 최첨단 공식이니까 요거 하나만 암기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예제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직접 재료비법인데요. 직접 재료비, 제조간접비 총액을 직접 재료비 총액으로 나누시고 거기서 계산된 배부율을 재료비로 곱한다라고 나오는데 이 공식은 모르나 안 보겠다. 네, 무시합니다. 예제 문제 나옵니다. 자, 우리 회사의 자료 이거 A 제품의 제조간접비 배부액을 직접 재료비법으로 계산하라. 이 직접 재료비법 자체가 기준이죠. 원가 배부를 하는데 재료비에 의해서 나누라는 겁니다. 보기 자료를 보시면 우리 회사의 제조간접비 총액이 24만 원이다. 이 24만 원을 가지고 A 제품과 B 제품과 C 제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24만 원 중에 A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재료비니까 재료비에 의해서 나누겠다. 우리 회사 전체 재료비는 80만 원이다. 근데 A가 재료비 얼마 차지한다? 50만 원 차지한다. 예를 들어서 80만 원의 재료비 총액 중에서 A가 40만 원이라면 A가 절반이라는 거잖아요. 반. 근데 지금 80, 50이니까 이게 배부율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자, 어렵게 가지 맙시다. 자, 우리 원가 배부 YCCD 정리해보죠. 원가 배부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나누어 줄 금액인 배부 금액을 확인하고 나누기
이 배부 금액에다가 기준의 합을 나눈다. 그리고 계산하면 배부율이 나오고 이 배부율에 곱하기 실질적인 기준을 곱하면 배부되는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조금 늘렸으니까 더 헷갈리시나요? 자, 순서 들어가죠. 자, 저희 첫 번째 문제에서 직접 재료비법인데 우리가 나누어 줄 금액이 얼마이다. 제조간접비 금액이 24만 원입니다. 24만 원 나누기 재료비가 기준이니까 재료비 총액이 80만 원이래요. 24만 원을 80만 원 나누면 배부율이 나옵니다. 이 배부율, 비율 계산됐다면 이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라고요? 곱하기 A 제품이 50만 원 차지한다고요. 다시 하면 80만 원 중에 A 제품이 50만 원 차지하는데 그 비율에 대한 24만 원 금액을 빼낸다. 곱하시면 24만 원 중에 A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온다. 자, 배부율이라는 게 나오시고 배부액이라는 게 나오는데 배부되는 비율을 먼저 계산하고 배부되는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배부되는 비율이라고 하는 건 배부 금액을 무엇으로 나눈다? 기준의 합으로 나눈다 라고 했고요. 그 금액에다가 실질적인 기준을 곱해주면 배부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배부되는 비율은 24만 나누기 80만 원. 계산기 쓰세요. 그 배부되는 비율에다가 A의 재료비 기준 곱하시면 A의 금액이 나옵니다. A 제품의 배부율이 얼마인지 배부액이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산기 보시면 숫자 나와시겠죠. 두 번째 문제, 직접 노무비법. 조금 전에 하신 내용은 직접 재료비법이었고요. 이 문제는 직접 노무비법이랍니다. 기준이 바뀌었는데 공식은 모르겠다. 네, 예제 문제 가죠. 제조간접비 총액이 52만 원이다. 이 52만 원 중에서 우리는 A 제품이 얼마인지 잡아낼 거다. 52만 원 중에는 A 거도 있고 B 거도 있고 C 거도 있다. 그런데 기준이 뭐라고요? 노무비라고요. 직접 노무비 총액이 40만 원이다. 근데 이 40 중에 A가 15만 원이니까 A 제품의 노무비는 전체 노무비에서 절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52만 원 제조간접비 중에 A에는 절반 안 되는 금액이 가야 된다. 우리가 공식이 있었습니다. 배부할 금액, 나누어 줄 금액 52만 원 나누기 기준의 합, 노무비 합이 40만 원이죠. 계산하시면 뭐가 나온다? 배부율이 나온다. 배부율이 나온다. 이 배부율에다가 곱하기 A 제품의 노무비가 얼마라고요? 15만 원이라고요. 곱하시면 A 제품에 대한 금액인 배부액이 나옵니다. A에 대한 배부액 계산이 되겠죠. 자, 조금 전에 보신 재료비법이나 지금 확인하신 노무비법이나 똑같은데 뭐만 바뀌는 거예요? 기준만 바뀝니다. 숫자 바뀌면서 기준만 바뀌는 기본 형태는 똑같다. 이 공식, 원가 배부 공식이죠. YCCD. 다음 문제 가볼까요? 직접 원가법 나옵니다. 자, 우리가 제조간접비 배부액과 제조원가를 직접 원가법으로 계산하시오 라고 나오는데요. 일단 직접 원가부터 먼저 짚고 가죠. 직접 원가라고 하는 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합계 금액이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합계 금액이 직접 원가다. 요거는 일단 구분하시고, 자, 문제에서 배부율 물었고요. 배부액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원가가 얼마냐 물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질문, 제조원가가 뭐냐고 물으면 제조원가는 세 가지 다 하셔야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건 동의하셔야죠. 이해하십니까?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에다가 직접 노무비를 더하고 제조 간접비를 더한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우리 문제 보면 A 제품에 대한 직접 재료비가 50만 원이네요. 노무비가 30입니다. A 제품의 직접 재료비가 50만 원이고 노무비가 30입니다. 그러면 제조 간접비만 알면 요거 세 개 합계 금액이 제조원가인데, 제조 간접비만 알면 제조원가 계산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간접비 배부를 하는 겁니다. 재료비가 50이고 노무비가 30인데 그러면 이 A 제품의 제조 간접비가 도대체 얼마냐? 이 금액은 1개월 동안 발생한 제조원 총액 62만 원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하신 게 재료비법도 있었고 노무비법도 있었는데, 직접 재료비법은 재료비만 받다, 노무비법은 노무비만 받다라면 직접 원가법은 직접 원가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합인데 갑니다. 순서대로 우리가 나누어 줄 제조 간접비는 62만 원이시다. 나누기 기준의 합, 직접 원가 나와야죠. 이 기간에 발생한 재료비가 120이고 노무비가 80이라면 전체 직접 원가는 2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62만 원의 간접비를 직접 원가합인 200으로 나누면 뭐가 계산이 돼? 배부율이 계산되죠. 첫 번째 배부율 나왔습니다. 그럼 이 배부율에다가 어느 제품에 A 제품의 직접 원가, A 제품의 직접 원가는 재료비 50에 노무비 30이니까 80만 원 차지합니다. 80만 원을 대입해서 배부액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배부액이 계산됐다면 이 금액이 제조 간접비 금액이니까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합을 구하시면 뭐가 나온다? 제조 원가가 계산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짚어본다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법과 직접 원가법을 비교하면 뭐가 더 어렵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원가법이 어렵죠. 근데 실제로는 동일합니다. 재료비만 볼 거냐, 노무비만 볼 거냐, 두 개 합계를 볼 거냐, 그 차이점이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딱 하나다. YCCD 내가 원가를 나누어 줄 때 배부할 금액을 확인하고 이 배부 금액을 기준의 합으로 나누어서 여기다 다시 뭘 곱한다? 기준 곱한다. 이걸 우리는 YCCD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가액법에서 직접 재료비법, 노무비법, 직접 원가법을 살펴봤다면 시간법, 직접 노동시간법, 기계작업시간법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공식 아무 의미 없다. 우리는 공식 하나만 한다. YCCD. 네, 머리 아픕니다. 나중에 혹시 또 모르죠. 국어 대백과사전 이런데 YCCD 나올 수 있으세요? 완전 최첨단. 네. 가액법이 되건 시간법이 되건 차이점은 당연히 기준의 차이점이다.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 정도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직접 노동시간법 확인 한번 해보죠. 자, 공식은 무시하겠습니다. 예제 보면 제조간지 배부액을 노동시간법 이게 기준이죠. 제조간지 총액이 200만 원이랍니다. 우리는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A, B, C에 나눠줄 거다. 근데 전체 노동시간 수가 몇 시간이야? 5,000시간이죠. 사실 여기서 200만 원을 5,000시간으로 나누면 나오는 금액이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 1시간당 금액이죠. 우리가 5,000시간 작업하는데 200만 원 들었다. 그래서 200만 원 5,000시간 나누면 1시간 얼마인지가 나와요. 여기에다가 이 배부율에다 곱하기 우리는 값제품이 2,000시간 썼다. 5,000시간 중에 값이 2,000시간 썼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곱하시면 값에 대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게 원가 배부율, 배부액을 계산하는 공식 자체는 간단하게 YCCD 하나로 다 프리패스, 다 정리를 했습니다. 배부율, 배부액 계산했고요. 두 번째 이제 기계작업시간법인데 동일합니다. 제조간접비 총액이 100만 원 들었다. 100만 원 들여서 제품을 만들었다. 나누기 총 기계작업시간이 4,000시간. 이걸 역으로 표현하면 4,000시간을 100만 원 나누었다. 100만 원 들여서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이 100만 원을 4,000시간 나누면 1시간당 금액이 나옵니다. 이게 배부율이고요. 곱하기 그 4,000시간 중에 값제품이 1,200시간을 썼다라고 한다면 값제품에 대한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배부율과 배부액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가액법보다는 지금 시간법이 오히려 이해가 좀 더 쉬울 수는 있으시다. 중요한 건 원가 배부 대상 금액을 기준의 합으로 나누어서 기준을 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 기준이었다. 라는 건데 앞에 보신 그 공식은 하나도 몰라도 되고 우리는 공식은 하나만 YCCD만 이해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신 5가지의 예제 문제요. 재료비법, 노무비법, 원가법, 기계작업시간법, 노동시간법 이 5가지는 사실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내셔야 될 예제 문제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회계항공의 작업 내용이다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항공기 제작 관련해서 8월 중에 발생한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다. 자,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건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합이죠. 자, 문제는 나항공기에 대한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가항공기, 나항공기, 다항공기가 있네요. 가나 다에 대한 직접 재료비 나와 있고요. 직접 노무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나항공기의 제조 원가니까 재료비 3만원, 노무비 4만원에다가 제조 간접비 금액을 더하셔야 제조 원가가 계산된다. 얘가 지금 얼마냐라는 것이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산하려면 제조 간접비 금액을 알아야 된다. 문제 나와 있는 제조 간접비 발생액이 얼마이다? 16만 원이다. 재료비와 노무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 회사의 제조 간접비가 가가 얼마인지 나가 얼마인지 다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이 가나다를 합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16만 원이라고. 그럼 우리 16만 원을 가와 나와 다에 나누어 줘야 된다. 그걸 원가 배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노무비를 기준이라고 나오네요. 이 문제가 노무비 기준. 문제 바꾸면 이걸 재료비 기준 아니면 뭐 직접 원가 기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계산해 보시면 우리가 나누어 줄 공통원가 간접비는 16만 원입니다. 나누기 기준의 합 노무비가 가가 6만 원, 나가 4만 원, 다가 10만 원이래요. 세 개 합하면 노무비 합은 20만 원입니다. 하시면 배부율 나오시고 여기다 곱하기 실지 기준 나에 대한 노무비가 4만 원이죠. 나에 대한 노무비 금액 4만 원을 곱하시면 나에 대한 금액이 나올 건데 요건 우리가 계산 한번 제가 또 산수는 잘하는데 수학을 못해서 저도 그냥 계산을 못하고요. 네, 친구 데리고 갔습니다. 계산기 배부할 금액 16만 원 자 나누기 20만 원 갑니다. 배부율 나옵니다. 배부율이 0.8입니다. 0.8 잘 안 보이십니까? 네, 안 보이네요? 네, 0.8 여기에다가 나 항공기가 4만 원이라고요? 4만 원을 곱하겠습니다. 계산이 잘 못 쓰겠네요. 32,000원 나옵니다. 그러면 제조간접비 16만 원 중에서 나에 해당하는 간접비가 32,000원이시다. 이게 답은 아니죠. 문제에 물었는 건 뭘 물었냐? 제조원가 물었으니까 나 항공기에 대한 재료비가 3만 원, 노무비가 4만 원, 간접비가 32,000원 다 돼야죠. 다 더하시면 얼마의 금액이? 10만 2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실제로 원가 계산하실 때 재료비나 노무비나 직접비는 그대로 계산이 되지만 간접비는 우리가 계산해내야 된다. 거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원가 배부다라는 거고요. 앞쪽에서 보신 많은 공식들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원가 배부 공식은 하나만 정리를 한다. 배부금액 나누기 기준의 합 곱하기 기준 YCCD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항공기 예제 문제는 실제 자격시험에 나왔던 시험 문제고요. 물론 실제 시험은 객관식으로 나왔겠죠. 네, 요건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에서 마지막에 학습하실 내용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원가의 교재 57페이지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 예제인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가 나옵니다. 여기 생산공장 전체 금액이 나오고요. 제조지시서 1번이 나오는데 우리는 제조지시서 1번에 대한 걸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접비가 80만 원이다. 이 80만 원의 간접비 중에서 제조지시서 1번에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요 세 가지 재료비와 노무비, 제조간접비 합하면 제조원가가 되죠. 우리는 제조지시서 1번의 제조원가를 계산할 건데 그러면 1번의 간접비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선 첫 번째 이 예제를 직접 재료비법으로 풀었을 때 재료비법 풀면 배부율, 금액, 제조간접비의 금액이 얼마인지 1번의 제조지시서 1번의 간접비 금액이 얼마인지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겠죠. 두 번째는 직접 노무비법으로 세 번째는 직접 원가법으로 또 하나는 노동시간법 마지막에 기계작업시간법까지 자 기준 5가지를 다 대입을 합니다. 다 대입을 해서 각각의 간접비가 나온다면 각각의 제조원가도 계산이 되겠죠. 앞에 얘기 드렸듯이 궁극적인 제조원가는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간접비 이 세 가지를 더한 금액이고 얘가 계산되려면 제조간접비가 나와야 된다. 간접비 금액은 배부율을 계산하는데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제조간접비 배부는 우리가 나누어줄 원가 배부 대상 금액 여기서 대상 금액은 얼마이시다. 간접비 80만 원이죠. 이 8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나누기 기준의 합 이 기준의 합은 기준에 따라 달라지고 계산된 배부율 이 배부율에다가 각각에 대한 기준을 이 기준은 제조지시서 1번의 기준이었죠. 그 금액을 곱해주면 배부되는 금액이 간접비 금액이 나올 것이고 간접비 나오면 원가도 나온다라는 건데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 이 예제에 대한 5가지 배부 기준에 대한 배부율과 간접비와 제조원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 예제 문제 풀이는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만날 때 제가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까지 했었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를 할 건데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하기 전에 저희 실제 배부 마지막에 보셨던 예제 문제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제조간접비 배부에 대해서 학습하셨고요. 제조간접 배부는 계산 예제니까 반복적으로 당연히 필요한데 YCCD 완벽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반복 연습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 실제 제조한 실제 배부에 대한 예제 문제 정리하고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로 여러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